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재밌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데이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총 4권을 읽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눈물 흘린 소설부터 현관 스릴러의 The Great 김동식까지 스포일러 없는 소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눈물즙을 짜낸 소설은 바로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입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이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인데 제 뇌에 이상하게 입력되어서 이 책을 계속 Again and Again and Again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 시절. 이 책 소개를 해보자면 90년대 메가 히트 게임 제작자인 샘과 세이디의 이야기입니다. 11살이었던 샘과 세이디는 병원 내 게임방에서 처음 만났었는데요. 샘은 큰 사고를 당해서 발을 수차례 수술 후 실어증에 걸렸었는데 세이디는 그랬던 샘을 매일 찾아가서 같이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을 하며 그를 절망으로부터 구해줍니다. 시간이 흘러 둘은 대학생이 되는데요. 이 시점에는 세이디가 남자친구와 이별 후 폐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역으로 샘이 세이디를 매일 찾아가서 세이디가 다시 힘을 내게 도와주고 같이 게임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오고 가며 서로를 구원하는 서사가 시작된 거죠. 이내 둘은 합숙하며 머리를 모아 게임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결국 메가 히트 게임들을 만들어내면서 회사까지 성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이야기, 또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책이 좀 길기도 하고 갈등이 잦아서 제가 책 속에 들어가서 이 멍충이들아 중재하고 싶은 순간이 여럿 있었지만 이 책이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은 것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를 울렸으니까요. 이 책의 매력. 우선 게임에 아예 관심이 없는 제가 그 디지털 세상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게임 속 환경과 캐릭터의 서사를 만들고 개발하는 일, 게임 회사를 운영하는 일이 재밌을 줄이야. 그리고 책 속 인물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얻은 기쁨과 무결함으로 힘든 현실 세계를 극복할 힘을 얻었을 때는 게임은 꽤 건강한 도피처가 될 수 있구나. 내일을 기대하는 힘을 만드는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구나. 게임이 뭐겠어? 내일 또 내일 또 내일이잖아. 무한한 부활과 무한한 구원의 가능성. 계속 플레이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길 수 있다는 개념. 그 어떤 죽음도 영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 책을 읽고 게임을 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드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게임 취미를 향해 가졌던 조금 부정적인 시선은 완전히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PC방에서 남동생 잡으러 다녔던 게 조금 미안해지더라고요. 게임 세상을 너무 모르는 누나가 너를 오해했다. 책이 너무 늦게 나왔어. Sorry? 이 책의 다음 매력. 저는 그럼 왜 눈물까지 흘렸는가? 두 주인공은 좀 답답하고 오만하기도 하지만 이들 주변에 너무 좋고 선한 어른들과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SM 취향의 전 남친, 나체로 악기를 연주하는 친구, 셰익스피어에 미친 자, 게임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이 커플까지. 이게 미국 소설의 맛이지.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잔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세상의 이치를 통달하거나 사회성에 결여되거나 나 홀로를 즐기거나 예술성에 심취해서 그렇게 한 사람의 생각의 흐름을 쫓는 소설보다 매력 넘치는 인물들이 잔뜩 나와서 생동감 넘치게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내가 참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다가 결국에는 어느 페이지에 도달하여 눈물을 쏟고야 맙니다. 책이 진짜 길긴 하나 흡입력 최고이고 울었으니 말 다 했죠? 이 책처럼 현실 세계를 축소한 배경을 지녔고 매력적인 인물들이 잔뜩 나오는 책을 또 2권 소개해보자면 프레드릭 베크만의 베어타운 그리고 우리와 당신들이 있습니다. 오베라는 남자의 저자입니다. 이 2권은 별 5개 추천. 이 책을 읽고 눈물 흘리는 것에 너무 큰 쾌감을 얻어서 지금 즙짠을 수 있는 책 목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러브 몬스터. 이 책을 읽고 느낀 감정을 특수기호로 표현해보자면 내가 도대체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야? 하면서 페이지 넘기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짧게 오프닝만 소개해보자면 허위네라는 여성이 실내 수영장 다이빙 위에서 점프를 함과 동시에 정전이 납니다. 착지를 잘못해서 물속에서 이렇게 죽나 싶었는데 누군가가 목숨을 구해줍니다. 눈을 떠보니 매우 잘생긴 수영 강사가 보여요. 그리고 허위네가 그에게 건네는 첫 마디.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그리고 이 잘생긴 강사에게 한눈에 빠지고 맙니다. 또 다른 인물 염지민은 실종된 엄마 연보라를 찾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좋은 엄마는 아닙니다. 지민에게 무심했고 또 최근까지 10년 넘게 가정이 있는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앞서 나왔던 허윈의 남편이고요. 염지민은 엄마가 자주 다니던 수영장에 등록해서 엄마의 행방을 쫓는데요. 그 수영장은 허윈애가 다니고 있는 수영장입니다. 허윈애가 엄마를 어떻게 한 걸까요? 그리고 지민은 수영반을 같이 듣는 여성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희 엄마? 조우경 따라 나섰어. 조우경이 누구냐? 허윈애를 구한 잘생긴 수영 강사입니다. 조우경은 그럼 또 엄마랑 무슨 관계일까요? 조우경을 감시하던 염지민은 그가 다니는 교회까지 흘러 들어가는데요. 어라?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수영반 사람들이잖아? 이 수영장 뭐지? 모든 게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삐뚤어지고 파괴적인 사랑을 하며 사랑을 증오하고 후회하고 또 이용하는 괴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숨막힐 정도로 괴이하고 제발 한 명이라도 제정신이면 안 되는 거야? 책 끝에 작가의 말을 읽어보니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 누군가는 누군가를 찢어 죽이고 싶어 하지 하는 나사 빠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설이 시작된 건 그때입니다. 누군가가 미치도록 미울 때,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때 이 책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난 괜찮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가볍게 타임킬링용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The Great 김동식. 작가님은 10년 동안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커뮤니티 공포 게시판에 무려 1000편이 넘는 글을 쓰셨는데요. 이 시절의 글을 모아서 회색 인간이라는 책을 냈고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저는 그 책을 일전에 추천했었는데 이 책 말고도 엄청나게 다작을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읽은 건 작가님의 신작 에세이이고 읽자마자 또 반해서 작가님의 소설집 한 권도 바로 이어 달렸습니다. 그러고선 인정했죠. 김동식은 이제 하나의 장르구나. 화려한 문장 없이 사람을 홀리는 K 블랙 코미디의 대가다. 우선 소설집 성공한 인생.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 중 하루를 평생 포기했을 때 간절한 꿈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날 의자, 창문, 책상이 파업을 그 물건들을 다시 쓰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외계인이 제일 악한 인간들에게 정의형을 내려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인간이 된다면? 이런 류의 진짜 기발하고 독특한 11편의 소설이 작가의 노트와 함께 실려있는 책입니다. 책의 표제작인 성공한 인생을 조금 더 설명해보자면 주인공은 재수생이고 어느 날 귀신이 찾아와서 일주일 중 하루를 나에게 평생 준다면 내가 수능 만점을 맞게 해줄게. 주인공은 고민하다가 결국 수락하고 수능 만점을 받아서 명문대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취직이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친구 귀신을 데리고 와서 얘가 너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해준대. 그 대신 얘한테도 하루 줘. 그래서 이 친구는 또 수락하고 맙니다. 이제 살만하니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귀신이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야, 너 오랫동안 덕질했던 그 연예인 있잖아. 얘가 도와준대. 하루만 또 줘. 그렇게 귀신들의 제안을 하나하나씩 받으며 고민하게 되는데요. 작가님은 작가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인공은 귀신에게 하루라든 시간을 내주는 것으로 성공을 하나씩 얻어냅니다. 과연 주인공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맞을까란 의문을 느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란 것들이 어쩌면 이럴지도 모릅니다. 자꾸 뒷이야기가 궁금해지고 빠르게 읽히는 소설이지만 읽고 나면 여운이 남고 우리의 욕망과 사회의 그림자들을 들여다보게 하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작가님의 소설집은 틈새 시간에 읽기 딱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화장실에서, 밀리의 서재 9권 정도 있으니 가볍게 읽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은 작가님의 에세이 무채색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우주먼지론을 맹신하고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다 다르다 라는 생각으로 정신승리를 쉽게 하는 편인데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작가님들을 만나면 제가 쉽게 fall in love 하더라고요. 최근에 읽은 까미도 그랬고요. 김동식 작가님도 딱 그렇더라고요. 살면서 가장 주의하는 게 오만함, 겉멋 같은 것들이다. 항상 난 별것 아니다란 생각으로 사는 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믿는다. 나는 당연히 특별한 사람이지만 내가 별거 아니란 생각, 남들도 나와 같다는 생각은 평화로운 삶에 꽤 도움이 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 자체가 비난의 표현이다.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라기보다는 왜 저럴까란 의도가 숨어 있다.
어리석거나 추잡하거나 경멸스럽거나 너무 싫을 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그때 이해가 안 가는 채로 넘어가 버리면 영영 불편한 걸로 끝이다. 그때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서 이해해버리면 편해진다. 화가 풀리고 아량이 생기기도 하고 별것 아니었단 생각에 두려움이 걷히기도 그냥 피하면 된다는 빠른 판단이 서기도 혹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난 뭐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다. 어쩌면 내가 평소에 화가 없는 게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 분명 같은 생각인데 이렇게 멋지고 담백한 문체로 설명하면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반면 작가님의 개그 본능도 에세이에서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한 에피소드를 읽은 후 계속 생각나고 피식피식 웃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궁금합니다. 작가님이 KTX를 탔나? 거기서 지역축제 광고를 봤대요. 성주 참외 축제 생명을 품다 참외를 품다 그 문구를 보고 저는 이제 망상이 시작되었는데 참외를 먹지 않고 실제로 따뜻하게 품었더니 참외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참외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참 외롭다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니 참외 인간은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박을 따뜻하게 품어서 수박 인간이 태어납니다. 외롭게 살던 참외 인간 앞에 이 수박 인간이 나타납니다. 그러고선 수박이 하는 말 외로울 수박에 그리고 이 수박은 참외 인간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이유를 알려줍니다. 사실 참외 인간의 정체는 성주 참외가 아니라 원산지를 속인 중국산 참외였던 거죠. 한국에서는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이 참외 인간은 중국으로 향하는 배에 타면서 작가님의 망상이 끝이 납니다. 작가님의 개그가 이런 톤입니다. 이 에세이는 작가 생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작가님의 소설집을 단 한 권이라도 먼저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참고로 작가님의 책들은 다 이지 리딩 가능하고 한두 시간 내로 완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사유사 소식 기다려주신 제주 삼나무 원목 북레스트가 사유사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처음이라서 소량만 제작했거든요. 관심 있으셨던 분은 품절 되기 전에 빠르게 겟해주세요. 집성목 합판 아니고 통 원목입니다. 하나하나 오랜 시간을 거쳐서 수작업을 했고요. 숲향나는 제주섬나무 원목 북레스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 책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